이륜농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이륜농구의 비주얼 루키 더 바스켓 박진호입니다. 짧아졌죠? 네. 머리 깎았어요? 제가 이런 선물을 받았어요. 깜짝 놀랄 텐데. 또 뭘 또 준비해왔다. 와. 아니 선물을 받았어. 와 질린다. 와 질려. 아니 이런 게 있더라고. 야. 선물을 받아가지고. 나 이거 너무 좋아. 왜냐면 이 방송에 대한 열정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 선물을 받았다니까. 자기가 망가지면서 방송에 대한 열정이 있다. 철저하게 희생양을 삼겠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좋아. 선물이 왔다고. 알겠습니다. 그거 알아요? 네, 초조점입니다. 계속 쓰고 계세요. 불도 들어와요.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최고. 몇 가지. 최고. 저 레인보우 안 돼요, 레인보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나도. 네, 알겠습니다. 선물 받았는데 민망해서 켜보지 않았다 오늘 처음 켰거든요. 근데 그거 계속 이렇게 하고 가려고? 아니 빼려고. 아니 해. 아니 해요 해. 아니, 해. 딴 건 됐고요. 근데 네. 늘 항상 이렇게 제 외모의 병풍이 돼주시는 유동혁 씨에게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박지로 편집장의 문개글을 시작으로 한번 팩트 전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0월 마지막 주 WKBL 롬앤 팩트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판도 봤을 때 여전히 준주전국입니다. 일단 1라운드를 마쳤는데요. 네. 팀당 5경기를 했죠. 1라운드를 마친 시점에 1위와 최하위가 한 경기 차예요. 좋아. 정말 이런 구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 네. 우리 사과 유동혁 화배가 그렸던 네. 이 큰 그림이 네. 맞춰지고 있어요. 이게 애플유라고 해주세요. 애플유. 유소리 씨. 네. 네. 그러니까 2002 겨울리그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에요. 공동 1위 세 팀, 공동 4위 세 팀이 나온 게. 그리고 이제 WKBL이 10월 31일부터 22일간 휴식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팀당 한 경기씩밖에 안 남았거든요. 휴식기 이전까지. 네. 그 휴식기를 앞둔 팀 간의 경기에서 하나원큐, BNK, 네. 그리고 삼성생명이 이길 경우에 네. 6개 팀이 모두 3승 3패로 휴식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여자 농구가 공산당 농구를 하는군요. 평등한 농구.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공산당 농구라고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쫀쫀한 어떤 순위 경제, 이 부분은 너무 긍정적입니다. 사실은, 외국인 선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각 팀의 어떤 전력의 어떤 불균형이 좀 심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쫀쫀하게 이렇게 가는 거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비시즌 내에 열심히 준비해주는 선수들 코칭 스태프에게 고맙다는 말 전해드리면서 무슨 시상식 사회자 같네요. 고맙다는 말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나요? 당연하죠. 고맙다는 말 엄청 많이 합니다. 땡큐라고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일단 첫 번째 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 어디부터 갈까요? 자, 첫 번째 팀은 신한은행부터 한번 네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돌풍의 신한은행. 그러나 주간 성적 1승 1패. 네네. 이제 제자리를 잡았냐, 아니면 여기에서 좀 이제 호흡을 거치고 다시 또 올라가느냐, 이런 기록에 서 있는 신한은행이죠. 네.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김수현 선수의 부상 부분이 그 햄스트링이 올라온 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이 좀 컸고 그래서 삼성생명과의 경기에서 대패를 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신한은행은 KB하고 삼성생명한테 지난주 이번주 해가지고 걸쳐가지고 네. 대패를 당했어요. 2연패를. 근데 삼성생명과의 경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신한은행의 한계가 드러난 게임이 아니었나. 맞습니다. 왜냐면 김수현이 정상적이지 못했고 7분밖에 못 뛰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돼 버리니까 하루 쉬고 게임을 치른 삼성생명보다 몸놀림이 눈에 띄게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팀을 이끌어줬던 이경은, 한채진, 이 김수현까지 3명의 베테랑들이 함께 부진해 버렸을 때 게임이 돌아가지 않는 모습. 김단비가 23점을 득점하면서 맹활약을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패를 당했다는 거는 이 3명, 이 베테랑 3명이 어떤 역할을 해주지 못할 때 신한은행의 흔들림이 확 드러날 수 있다는 어떤 단점이 좀 나왔던 경기였다고 볼 수 있고요. 네. BNK하고 경기에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신한은행이 상당한 투지를 보여줬던 경기였다. 승부처 가용 인원이 7명인 신한은행이 김수현 몸이 좋지 않았고요. 김아름 선수가 전반에 퇴장을 당했어요.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승부를 끌고 가면서 마지막에 이경원 선수 그리고 김단비 선수가 투혼을 발휘하면서 경기를 이겨줬다는 건 정말 언니들의 힘이 돋보였던 경기였다. 이 두 경기를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1승 1패를 했는데 핵심은 김수현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김현희 선수가 없는 가운데서 신한은행의 유일한 빅맨인데 이 선수가 네네. 기본적으로
뭐 속된 말로 이제 한물 갔다 뭐 이런 평가를 받았었지만 기본 그 체력을 끌어올리고 자신의 어떤 경기력을 끌어올리니까 아 리그 최고는 아니어도 최소한 리그 탑5 안에 드는 센터임은 입증을 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위성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박지수를 제외했을 때 리그 최고 센터다라고 맞아요. 극찬을 할 정도로. 그러면서 어떤 네. 논리를 갖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단 김수현이 하이포스트에서 볼을 뿌리는 그러면서 그 볼이 굉장히 적절한 날카로운 어시스트로 이어지잖아요. 네. 그 부분은 원래 김수현이 잘하던 거였다. 그렇죠. 그리고 몸 상태가 올라오면서 그런 위력이 더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김수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그 차트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수현이 여기 있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신한은행이 여기서 이제 공격 작업을 이렇게 합니다. 했을 때 김수현이 이쪽으로 올라와서 여기 보면 수비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막 돌아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돌고 스윙하고 이런 식으로 가요. 이제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이렇게 돌았을 때 여기서 찬스나면 볼을 바로 주면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가고 여기서 뭐 스크린을 만약 받았다 그럼 이쪽으로 가면 또 여기서 볼을 이렇게 주고 한다든가 근데 또 하나는 여기서 주는 척 하면서 자기가 직접 몸을 그렇죠. 들어서 쏘는 이제 그런 삼지선다가 지금 나오는 그런 센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신한은행이 또 스윙하는 과정에서 어떤 직접적으로 커팅하는 것보다 백도어를 타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그렇죠. 상당히 좋아요. 네. 그러면서 스크린을 적절하게 이용을 네. 해주고 그러면서 굉장히 조직적이거든요. 네네. 그 중심에는 김수현의 하이포스트 쪽, 그러니까 엘보 지역 쪽에 엘보 지역은 이제 이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엘보 지역 쪽에 패싱이 신한은행 어떤 그 필살 패턴 중에 하나다. 네네네. 이 부분이고 또 수비에서도 블록슛 타이밍 그러니까 높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타이밍이 굉장히 좀 센스가 좋아요. 네, 맞아요. 이 부분도 김수현 선수의 예전의 어떤 장점 중에 하나.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부활을 했다. 우리는 위성우 감독이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한은행이 김수현이 없을 때 어떤 그 공백은 생각보다 굉장히 심하고 대체 불가능한 어떤 그런 공백이었다라고 말씀을 갖다 좀 드리고 싶고 그게 아마 BNK전에서 김수현 선수가 후반에 거의 다리를 끌고 다닐 정도로 뛰지 못했는데도 정상희 감독이 빼지 못했던 이유가 못 빼죠. 예, 바로 그 부분이었고 게다가 이제 휴식기까지 있으니까 여기에서 신한은행은 좀 더 이제 승수를 볼고 싶은데 정상희 감독이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KB전 패배를 한 후 이제 삼성생명과 대패를 했던 날인데 그날 경기 전에 사실은 이 6경기 휴식기 전까지 6경기에서 지금 앞에 3경기 2승 1패를 했기 때문에 5승 1패까지 도전을 해보고 싶었다. 그렇죠. 근데 김수현 햄스트링 부상을 딱 듣고 나서 상황 딱 보고 나서 지금은 남은 3경기에서 사실 1승만 하더라도 일단은 선박이라고 봐야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정상희 감독은 BNK하고 타이탄 게임이 갈 때 이 경기를 놓치면 하나원 게임도 어렵다라고 그렇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에 승부를 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김수현 선수를 그렇게 긴 시간을 뛰게 했고 아마 코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한테도 그 감독의 그런 마음과 의지가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정말 마지막까지 엄청난 투지를 보여줬거든요. 뭐 BNK 역시 끝까지 뒤지지 않는 게임을 보여줬지만 신한은행이 어쨌든 간에 현재 3승 2패 전반기에 분명히 이 1라운드 초반 5경기를 통해서는 확실한 어떤 센세이션을 보여준 거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한은행 시즌 초반 그러니까 1라운드 플랜이 기본적으로 갈 때까지 가보자였어요. 네, 그쵸. 비시즌 훈련 잘했고 그게 또 잘 먹혔고 그래서 충분히 이제 한 5승, 4승에서 5승 정도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계산이 섰을 거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도 신한은행이 기본적으로 4강을 갈 수 있다. 지금 이 팀이 지금 이렇게 보면 준비가 워낙 잘 됐다. 단 부상 선수 조심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부상 변수가 하나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서 1, 2승을 까먹은 뭐 이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신한은행은 다음 경기 이제 잘 마치고 휴식기를 통해서는 김수현 선수의 치료와 재활 그리고 컨디션 조절이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이 휴식기를 마친 후에 김희슬과 김혜나가 어떤 모습으로 어느 시점에 복귀할 수 있느냐. 지금 7명의 가용 인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적어도 이 선수들이 복귀하게 되면은 앞선에서는 좀 다양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줄 수 있고 김단비 선수를 좀 더 포스트 쪽으로 갖다 붙이면서 김수현 선수의 쉬는 시간을 좀 더 도모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한은행은 이제 휴식기 동안에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 이류농구도 김연아 선수 그리고 김희슬 선수의 어떤 부상 정도 그리고 복귀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다음 주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팀 우리은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은행 뭐 걱정도 많았지만 역시 세상 제일 쓸데없는 걱정은 우리은행. 근데 요거는 올 시즌에는 좀 아니긴 한 것 같아요. 걱정이 돼요, 사실은. 네.
그 유성호 감독의 그 맨날 얘기했던 그 말은 저는 양치기? 엄살. 예, 양치기? 그리고 그 들을 필요가 없었는데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그 양치기 소년이 이끄는 그 팀들이 우리 신한은행 공동 우리은행 1위로. 공동 1위네요. 예, 그렇죠. 아, 대단하십니다. 예. 사실 세상은 좀 감추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음. 지금 1승 사실 삼성생명 하나원큐어 두 경기에서 1승 1패를 하면서 3승 2패가 됐어요. 또 공동 1위인데 삼성생명한테는 정말 대승을 거뒀죠. 79대 64로 승리를 했는데 이미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짓고 네. 백업 멤버들을 돌려 쓸 수 있는 경기가 됐는데 뭐 물론 김소니와 김정은의 분전이 있었지만 이 경기에서 그냥 돋보였던 건 김진희 선수가 아니었나 싶어요. 예. 김진희 선수가 3점슛 2개 포함해가지고 16.7어시스트, 3리바운드, 3스틸. 사실상 지금까지의 어떤 선수 커리어에서는 인생 경기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역할을 해줬고 박지현도 이 자기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이 시즌 초반에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네. 이날 경기에서는 심지어 득점과 리바운드를 한 경기에 개인의 커리어 하이를 다 경신을 했어요. 이달 경기를 보고 박지현은 용병이다. 네, 뭐 그쵸.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 네. 네. 일단 이 경기는 우리은행이 KBO한테 이겼던 경기를 한번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인사이드에서 분명히 높이에서 김한별, 배혜윤이 버티는 삼성생명보다 열세인데 그 인사이드에서 적절한 더블팀을 통해서 이거를 막아내면서 외곽에서도 이제 옥죄면서 우리은행 특유의 그 수비 조직력 그리고 공격에서의 어떤 힘을 보여주면서 한때 27점 차까지 앞섰거든요. 이게 결국 우리은행이 보여줬던 기존의 그 강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기였다. 삼성생명전은 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스몰 라인업을 썼을 때 그 우리은행이 저는 이제 그 좋은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은행의 수비 조직력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이 수비가 한 2, 3년 전부터 2, 3년이 아니죠. 뭐 우리 위성호 감독 있을 때부터 계속 했었고 그쵸. 멤버가 바뀌었을 때도 그런 수비는 계속하다 이제 더블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 더블팀은 많은 팀들 그러니까 남녀 모든 팀들이 다 하는 더블팀이거든요. 네. 더블팀인데 이걸 조직적으로 얼마나 잘하느냐, 네. 로테이션이 얼마나 잘 돌아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어떤 더블팀이냐면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여기가 센터입니다. 선수가 6명인데요, 파란색이? 아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네, 농구는 5명이 하는 겁니다. 네, 저는 식스맨까지 존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테크니컬 아닙니까? 자 여기서 이제 볼이 들어가죠. 네네. 여기가 센터예요. 아주 그 막강한 센터. 그랬을 때 보통 이제 반대 사이드 쪽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는데 자 볼이 들어갔을 때 바로 들어가는 거 원타임. 그렇죠. 그 다음에 볼이 들어갔을 때 드리블 치고 들어가는 거 투타임. 투타임. 그리고 여기 볼이 들어가 드리블 치고 돌 때 들어가는 거 3타임이라 그러는데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고 자 이렇게 돌렸을 때 이렇게 더블팀이 딱 들어갔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선수들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런 식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로테이션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볼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쪽에 이제 뭐 공격수들이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볼이 또 이쪽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볼이 이쪽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로테이션을 얼마나 정확하게 돌리느냐. 얼마나 정확하게 돌리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 이 수비의 근간이 이제 X4라고 그러니까 4가 이제 파워포워드잖아요. 네. 반대쪽에 있는 파워포워드가 들어가서 이제 X4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수비 물론 여기 이제 변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딱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제 들어오냐에 대해서 약속된 거예요. 그렇죠. 그 작전팀 보시면은 감독들이 얘기해요. 원 카운트야 아니면 투 카운트야 이렇게 얘기하는. 쓰리 카운트야 뭐 이렇게 얘기를 그게 하는데. 바로 그 타이밍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렇게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수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 잘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센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한 칸의 수비는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그렇죠. 들고 삼성생명은 이겼는데 하나원큐한테는 석점차로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이게 예전 같지 않구나 우리은행 그렇죠. 이 느낌을 보여준 네, 건데 네. 사실 하나원큐가 이틀 전에 대패를 당해가지고 KBO와 경기에서 상당히 흔들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김소니아가 정말 놀라울 정도의 분전을 펼쳐줬어요. 네. 이날 35점을 득점하면서 전반에만 아마 21점을 넣었을 거예요. 근데 한 명이 그렇게 하드 캐리를 하는데 나머지 선수들이 끝내 터져주지 않았던 경기. 그리고 그 김정은 선수도 체력적으로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나타났고 득점원이 분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곽이 터지지 않았고 또 리바운드를 하나원큐가 대등하게 가져가 주니까 그 우리은행의 강점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저는 지금 전반기를 보면서 우리은행에 지금 이제 박혜진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드러난 이제 산술적인 부분에서 약점을 얘기한다면은 3점 슛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3점 성공률이 리그 최하위거든요. 20%예요 성공률이.
근데 시도수는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3점을 적게 던지면서 안 들어가면은 아, 이 팀이 3점을 많이 시도 안 하는 팀이구나 하겠는데 3점을 가장 많이 던지면서 성공수는 제일 적고 성공률이 제일 떨어진다. 이게 또 문제가 뭐 한 경기 안 좋아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은행은 5경기에서 18%, 28%, 14%, 21%, 19% 꾸준히 안 좋아요, 저 조각에. 결국 이 얘기는 외곽이 안 터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게다가 팀에서 3점슛이 제일 확률이 높은 선수가 지금 김소니아 선수예요. 27%. 그러니까 팀 내에서 3점 성공률이 30%가 넘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성장통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박혜진이 있었다면 박혜진이 거기에 대해서 좀 보정을 해주겠죠, 석점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김진희 선수가 메인볼 핸들러, 거기 이제 김정은이 쏴줘야 되고, 김소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내외곽에서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픈일 때 가장 지금 정확도가 높은데 오픈일 때 넣어야 되고, 물론 이제 박다정이나 나윤정 같은 이제 전문 슈터가 있긴 하지만 이 선수들은 경기에 따라서 이제 돌아가면서 쓰게 되는 거니까. 위성호 감독이 일단 공격보다는 수비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 그러니까 말씀하신 나윤정, 박다정 선수가 정말 외곽 쪽에 한 칼이 있는 선수들이지만 사실 수비에 약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성호 감독 입장에서는 수비 조직력을 강조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결국은 홍보람 선수라던가 이런 선수들을 먼저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 쏠 수 있는 선수가 사실은 김소니아, 김정은, 뭐 김진희 선수도 쏴야 되니까 뭐 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김정은은 밸런스가 살짝 지금 좀 아직도 무너지고 있는 상태. 근데 여전히 잘하지만 김소니아 선수가 석점이 괜찮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서 리바운드를 해줘야 되고, 박지현 선수는 석점 슛이 뭐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김진이나 또는 김정은이 몸이 좀 이제 올라오면서 석점을 끌어올리고, 박지현도 이제 계산을 해야죠,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있으니까. 우리은행이 골 밑에서 파워는 좋지만 높이가 높은 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곽에 안 들어간다면은 결국은 상대 수비 같은 경우에는 외곽에서 누군가를 버리는 수비라고 안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세깅할 수 있죠. 예. 근데 지금 이 상태 3점 성공률이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상대가 정말 어차피 또 우리은행이 강팀이기 때문에 우리은행 상대로는 어느 정도 도박을 걸 수 있는 팀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은 자, 외곽 내줘. 확률 높은 인사이드에서 최대한 김정은과 김소니아를 괴롭히자. 지금은 이런 수비로 다른 팀들이 나가왔을 때 우리은행이 거기서 활로를 터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1라운드에 나오지 않았다. 자, 네네. 다음 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B로 네네. 가보도록. 역시 KB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주간상주 2승, 하나원큐한테 80대 70에 16점 차로 이겼고, 삼성생명도 뭐 10점 차로 꾸준히 이렇게 가다가 막판에 좀 좁혀지긴 했지만 4점 차로 승리를 갖다 거뒀습니다. 사실 그 3연승 중인데 지금 그 신한은행전부터 해서 지난주 이번 주 2경기에서 3연승 중인데 이 3번의 승리가 뭐 말씀하신 대로 삼성생명전은 4점차 승리였지만 결국은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해버릴 정도로 완승이었죠. 그 힘을 보여줬거든요. 이게 사실 저는 하나원큐 경기는 제가 아마 시즌 개막하기 전에 이류농구에서 연습 경기를 보고 만약에 KB가 지금 연습 경기에서 나오는 모습대로 경기를 한다면은 정말 시즌 1강이라는 말을 안 붙일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경기에 그런 모습에 가장 가까운 경기가 하나원큐와의 경기에서 나왔어요. 근데 박지수의 득점뿐만 아니라 박지수를 활용하는 플레이가 유기적이었고 외곽이나 다른 쪽에서 찬스가 걸렸을 때 주저하지 않고 슛을 던졌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그 하나원큐가 솔직히 어떤 수를 써도 답이 없겠구나 싶은 정도의 경기를 가져갔거든요. 근데 매치업 상성이 기본적으로 이 하나원큐하고 KB전에서는 KB가 훨씬 유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1대1로 막기에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이제 여기도 이제 이정현이나 뭐 이한이나 센터들이 있지만 박지수를 막기는 뭐 하고, 더블팀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더블팀에 대한 어떤 그 조직력이 우리은행보다는 많이 좀 살짝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박지수가 패스를 쉽게 할 수 있고, 거기에 강하정이나 뭐 심성현 이런 선수들이 석점을 던질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삼성생명전에서도 74대 70으로 승리를 갖다 거뒀습니다. 물론 이제 KB가 굉장히 지금 뭐 경기를 치를수록 아마 힘이 더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좋아질 것이고, 그 다음번 우리은행전에서 어떻게 게임을 하느냐, 이 부분이 그 KB의 어떤 실제 전투력을 갖다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BNK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삼성생명이 정상적으로 좀 돌아왔을 때 같이 이렇게 힘 대결해보는 거. 이 부분을 좀 지켜보면 좀 더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라운드에서는 지금 KB는 쭉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삼성은 좀 많이 좀 흔들리는 상태 아닙니까? 기복이 있죠. 나중에 또 말씀을 갖다 드리겠지만. 근데
이제 뭐 2라운드, 3라운드 요런 이제 KB와 삼성생명 같은 대결이 저는 좀 굉장히 흥미롭지 않을까. 근데 삼성생명이 좀 팀 정비를 좀 하긴 해야 되고 KB는 아마 쭉 상승세를 계속 이렇게 완만하게 가지 않을까. 어떤 부상 변수만 없으면.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생명과의 경기에서도 사실 18점까지 앞섰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KB가 3연승 하는 동안에 평균적으로 그 경기에서 37분 이상을 리드를 하면서 게임을 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근데 18점 차가 4점 차로 좁혀져서 게임이 끝났다는 거는 네. KB도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과거에 이제 저는 이제 KB가 진짜 1강으로서 저 왕조로 간다라고 하면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리바운드 부분을 얘기하고 싶고 또 하나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우리은행이 통합 6연패를 할 때 물론 정말 간간히 이력이 있긴 있지만 연중 행사도 아니고 거의 2년에 한 번 정도 이런 경기가 나왔고 사실 이렇게 압도란 경기는 정말 20점 이상 벌려버리면서 가비지 게임 만들고 어린 선수를 집어넣으면서 게임 끝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KB는 뭐 사실 4점 차까지 좁혀지는 상황에서도 보는 입장에서 긴장감이 없을 정도로 KB의 힘의 차이가 느껴지긴 했지만 이런 경기 마지막에 좁혀지고 하는 경기는 최대한 줄여야지 더 안정적으로 시즌을 치러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KB는 뭐 KB의 강점 뭐 박지수 선수 지금 득점, 리바운드, 블록 2점 성공률 1위고 예, 강하정 선수 3점 슛 1위, 3점 성공률 2위 심성영 어시스트 1위 뭐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가고 있는데 좀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바운드 KB가 지금 전반기를 마친 상황에서 리바운드가 이제 팀 리바운드를 빼고 공격 리바운드, 수비 리바운드 이것만 따졌을 때 경기당 37개를 잡고 35.2개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1.8개 정도 앞서고 있는 건데 이걸 칭찬받을 수 있는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KB의 높이를 봤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은행을 상대로는 한 5개에서 6개 정도 나머지 팀들을 상대로는 최소 7개에서 10개 정도의 리바운드를 앞서줘야 평균은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까지의 리바운드의 어떤 장악력을 보여주지 못해요. 과거 왕조들 신한이라든가 우리은행의 왕조를 보면은 리바운드에서 상대를 사실상 압살하면서 그 되게 압도적인 힘을 과시했거든요. 네. KB는 좀 상대적으로 높이의 강점을 가져가는 부분에 비해서 이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이제 KB 같은 경우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박지수라는 뭐 절대적인 네. 코 그리고 이제 강하정이 옆에서 이제 원투펀치로 잘해준다. 그게 잘해주는 게 뭐냐면 강하정이 이제 세다라는 게 아니고 강하정도 기본적으로 이제 고질적인 어떤 발목 부상이 있지만 박지수하고 합이 잘 맞는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박지수는 기본적으로 공간을 벌려주게 되면 국내에서는 막을 수 있는 센터가 없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사실 절대적인 어떤 기량의 평가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팀은 네. 그러니까 이 박지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의 어떤 절대적인 기량을 갖다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뛰는 모습을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 뭐 중국전이라든가 이런 이제 국제대회를 봐야 되는 건데, 네. 예, 이제 그 정도 수준입니다. 사실은. 국내 평가를 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존재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강하정 선수가 이제 박지수하고 합이 좋다는 건 뭐냐면, 그 스트레치를 벌려줄 수 있고 거기에 석점을 가장 정확하게 꽂을 수 있는 선수니까 여기에서 박지수의 어떤 골밑의 스페이싱을 넓혀준다는 거죠. 물론 그렇죠. 이제 강하정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변수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한 2라운드, 3라운드 갔을 때 이 선수의 뭐 그 고질적인 어떤 부상들이 몸 있기 상태가.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부진이 살짝 이제 오게 되면 KB의 경기력이 살짝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생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생명 주간 성적 1승 2패를 했습니다. 자, 우리은행전 패했고 신한은행전 이겼고 KB전 졌습니다. 근데 이 팀이 굉장히 롤러코스터가 심해요. 네. 이 롤러코스터가 심한 거 왜 그렇습니까? 뭐 사실 삼성생명에 관한 부분들은 개막하기 전부터 저희가 이 팀이 우승권에 도전할 수 있는 팀은 분명하다. 근데 네. 유독 기자가 얘기했었죠. 근데 우승권이라기보다 다코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항상 코어의 안정감을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 세 경기를 놓고 봤을 때는 역시 좀 배혜윤 선수의 활약이 조금 아쉬웠죠. 네. 여전히 그리고 상대에 따라 가지고 활약도가 좀 이제 막 네네, 굉장히 그렇죠. 심해요. 네. 김한별도 마찬가지고. 네. 사실 배혜윤 선수가 임금배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컨디션이 나쁘다던가 어디 부상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어제 경기도 보면은 후반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그래 배혜윤이 역시 이런 선수지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초반부터 이런 경기를 좀 펼쳤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볼 만큼 그런 게 있었고 우리은행전 패배는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배혜윤 선수가 초반부터 본인한테 더블팀이 올 때 외곽으로 적극적으로 공을 빼줬거든요. 그리고 오픈 찬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슛이 안 들어가면서 팀 전체적으로 그 배혜윤 선수 스스로도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일단 뭐 본인이 더 잘 알겠지만 밖에서 볼 때는 배혜윤 정도면은 더블팀이 붙더라도 그냥 바로 빼는 게 아니라 좀 더 안에서 승부를 해보는 게 좀 어땠을까 좀 이런 아쉬움이 있긴 했고 그리고 윤예빈 선수도 아직 사실 이 코어 중에서 가장 어린 선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정감이라는 게 좀 이렇게
좀 흔들릴 수가 있는데 어제 KB와의 경기에서는 3점이 너무 안 들어가면서 KB를 상대로 한 팀들이 외곽이 안 터지면은 안쪽에서 더 답답한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제 박하나 선수, 윤예빈 선수 그리고 뭐 김다미 선수 이 세 명이 3점 15개를 시도해서 하나도 못 넣었어요. 예, 그런 이런 경기가 KB하고 경기를 하다 보니까 답답한 내용이 있었고 뭐 신한과의 경기에서는 뭐 완승을 거뒀지만 이 부분은 신한이 좀 정상적이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 네. 그리고 삼성생명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신한을 완파했다라고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신한생의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삼성생명이 지금 이제 기복이 심한 게 문제인데 여기에 이제 배현, 김한별이 코어가 좀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팀 전체적으로 이게 경기력이 너를 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추상적인 어떤 얘기를 좀 하기 싫은데 어떤 경기의 집중력 또는 그 경기 어떤 의지 이런 부분에서 삼성생명 변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이제 팀 관계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갖다 들어보면 삼성생명이 농구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삼성생명은 이제 기복이 굉장히 심한데 이게 선수들의 어떤 의지나 집중력 문제가 뭐 기술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네네. 뭐 박준호 편집장이 잘 얘기해 주셨지만 네네. 부분보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활동력에서의 어떤 그 위축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널이 뜨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그 핵심은 코어의 어떤 흔들림이 네네. 있는 건데 이 삼성생명이 이렇게 널을 뛰는 경기력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풀어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은 결국 이제 이 팀의 중심은 김한별, 배윤이거든요. 여기서 이게 확실히 잡아주는 역할도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좀 흔들림이 좀 더 크게 보이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그 코어 외에도 결국 이 세 명의 코어를 제외하면은 비는 자리가 2번, 3번 자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2번, 3번 자리가 진짜 정말 고민이겠다 싶을 정도의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박혜미 선수라던가 네. 이주연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인 좀 2, 3번 주전 라인업을 가져가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선수들이 뛰지 못하면서 오히려 이 10명, 11명까지 게임을 뛸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삼성의 인력풀이 네. 그 풍부한 인력풀이 아니라 오히려 돌려막기 같은 형태가 되어버린. 그렇죠. 불안한 카드로 변화된 거죠. 그래서 지금 박하나 선수가 지금 게임을 계속 띄워주고 있는데 제가 그냥 느끼는 거는 박하나 선수가 벌써 이렇게 나와서 뛸 수 있는 상황, 뛰어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좀 더 끌어올릴 만큼 시간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네. 근데 박하나 선수가 나오는 이유는 코어 앞자리에 지금 대안이 없지 않나. 맞아요. 외곽에서 지금 터트려줘야 될 선수가 필요하다. 삼성도 삼성줄이 지금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쪽에서 이 배윤, 김한별이 답답한 경기가 나올 때는 외곽에서 풀어주면서 좀 안을 풀어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곽에서 오픈 찬스를 해줘도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지면은 결국 안이 답답해지고 또 김한별 선수가 지금 몇 경기를 좀 끌어주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이제 화요일 병원 진료예요. 어제 KBO 경기에서 무릎을 약간 다쳐가지고 상태를 봐야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또 김한별 선수가 다음 KB전 못 뛴다고 하면은 상당히 경기가 더 꼬일 수 있거든요. 삼성은 결국 이 코어들, 이 선수들이 이제 다른 팀 선수도 얘기했지만 어느 한 명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김한별, 배윤을 묶어가지고 패키지로 상당히 이 두 명이 같이 보여주는 힘이 강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두 명이 똑같이 위력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이끌었던 경기는 아직까지 아주 확연하게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원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네네. 할게요. 자, 하나원큐 주간 성적이 1승 1패고 KB한테 졌고요. 우리은행한테 승리를 갖다 거뒀습니다. 자, 우리은행전 승리가 지금 하나원큐한테는 굉장히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다시 이제 이게 몇 년 만이죠? 5년 와, 만에. 대단합니다. 예. 2068일 만에 승리입니다. 2005년 2월 26일에 이기고 처음 이긴 거니까요. 그러니까 26연패를 끊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긴 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만큼 이제 우리은행전이 힘들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객관적 전력을 뒤집을 만한 힘을 그동안 발휘를 못했다라는 거고. 네네. 그리고 지금의 어떤 최강자인 KB전에서는 또 71대 87로 졌는데 이거는 마찬가지고 이게 전력의 어떤 한계를 갖다 좀 보이는 거 아니냐 초반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걸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이제 한 칼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하나원큐는 그런 한 칼이 안 보인다. 강희세 이런 생각이 선수의 들어요. 컨디션이 확실히 올라오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 팀의 에이스의 컨디션이 완전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 하나.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KB전은 총체적 난국. 그러니까 하나원큐가 우려했던 이 팀이 그 스피드와 높이 이 두 개를 놓고 어느 부분에 주안점을 둘 것이냐 이 사이에서 지금 길을 잃은 모습이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날 KB 상대로 사실 KB가 WKBL 6개 구단 중에서 스피드는 팀 스피드는 가장 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속공 2개 성공하고 5개를 해줬어요. KB한테. 3점 슛, 야투율, 리바운드, 어시스트, 속공 이걸 다 줬는데 게임을 이길 수는 없죠. 그렇죠. 네, 방법이 없는 게임이었는데. KB전은 뭐 어쩔 수 없고. 네. 근데 우리은행과의 우리은행전, 경기에서는 네. 상대한테 속공을 단 한 개도 내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7개의 8개의 속공 시도에서 7개 성공했고요. 그리고 리바운드에서 대등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은행의 지금 1라운드에 나타난 단점 외곽이 터지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김소니한테 사실 어려운 게임을 하긴 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을 묶으면서 사실 하나원큐가 우리은행한테 그동안 26연패를 하는 과정, 최근에 졌던 경기를 보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팀 출신 언니인 김정은 선수한테 정말 결정적인 걸 많이 허용했거든요. 근데 이날은 김정은 선수가 그렇게까지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리고 양인영 선수가 이날 득점에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고 인사이드에서 좀 경쟁력을 보여줬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리면서 우리은행전에서 3점 차에 아주 짜릿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원큐가 어쨌든 연착륙에는 뭐 나름 성공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경기력이 좀 많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 네. 에이스 강희슬이 흔들리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2승 3패면 뭐 나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삼성생명과 똑같은 어떤 하나원큐였던 문제점은 있다. 코어. 그렇죠. 그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 고하라 신전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고하라 그리고 나머지 이제 벽을 이제 깨고 올라와야 될 선수들이 똑같은 경기력을 보여요. 똑같은 경기. 그러니까 당연히 팀도 객관적 전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기대할 것도 보이지 않고, 물론 이제 경기를 치르면서 뭔가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네네네. 이제 그런 기대도가 굉장히 높지는 않아요, 이 팀이. 그러니까 하나원큐는 그런 벽을 깨야 되는데, 강희슬이 아유 정말 독보적으로 어떤 에이스 역할을 딱 해버리든가, 고아라가 벽을 깨고 와가지고 와 이게 고아라였어? 뭐 이런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신전에 폭발적인 득점을 하든가. 근데 다 고만고만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인지, 뭐 팀 내에서의 어떤 그런 이제 부분, 뭐 분위기가 좋게 가면서 뭐 이런 벽을 못 깨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지, 이 부분은 팀 내부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진짜로. 시즌 시작하기 전에 비시즌까지의 모습에서는 하나원큐가 높이를 보강하면서 기존의 강점에서 스피드를 그대로 끌고 가주는 장점이 있다. 제가 그때 안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비시즌까지 이게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시즌 들어와서 봤을 때 네. 속공의 경기당 3.2개, 작년보다 한 2-3개 정도가 줄었어요. 그럼 리바운드의 강점, 리바운드 받은 마이너스고, 네. 일단 숫자 자체 초반이니까 아직 이 숫자가 절대치는 아니지만 네. 지금 제일 적어요. 이렇다면 결국 그 부분에 효과가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일단은 김은혜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아라 선수가 지금 리바운드 2위거든요. 공동 2위예요. 네. 11.2개인데,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리바운드를 잡는 것 자체는 좋은데 하나원큐의 빠른 농구에서 고아라가 앞에서 달려주는 선수였다. 그렇죠. 근데 맨 뒤로 와서 리바운드를 잡고 그 맨 뒤에서 출발을 하니까 달리는 농구의 앞선에 고아라가 참여해주지 못하면서 속공의 스피드가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고민을 잘 해봐야 되는 게, 고아라 선수가 리바운드를 잡아주는 그 숫자 자체가 그대로 팀적으로는 플러스 효과로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원큐가 우리은행전 할 때 스몰 라인업을 처음에 가동을 네네네. 했다고요. 그러니까 백진 선수 그렇죠. 넣으면서. 네. 이게 그랬을 때 이제 스피드가 살아나는 부분, 네네. 그러면서 속공을 하나도 먹지 않은 부분, 뭐 네네.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근데 이 더블 포스트, 그러니까 양인영 선수를 뭐 저는 이제 그 파워포드에 가깝다, 파워포드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네. 했을 때는 이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 딜레마를 갖다가 없애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베테랑인데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이 있는데 활동력이 줄어드는데, 그래도 뭔가 이제 그 골밑이 약하니까 트랜지션을 해야 되고, 뭐 아니면 다른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런 걸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원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1라운드가 지금 2승 3패인데, 나름 잘하긴 했지만 2승 3패인데 그런 이제 기대치가 좀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하나원큐는. 하나원큐가 네. 3점 슛이 터져야만 되는 팀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팀 컬러대로 속공이 나와줘야 되는 팀, 이게 정말 중요한데 지금 1라운드까지는 지금 이분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원큐가 지금 팀 득점이 최하위예요. 하나원큐가 팀 구성이나 이런 걸 볼 때 수비적인 조직력을 높여가지고 승부를 할 수 있는 팀은 아니거든요. 네. 결국 공격 싸움을 해야 되는데 네. 팀 득점이 최하위다. 이 부분은 하나원큐가 분명히 깨고 나가야 될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잡고 있는 어떤 플랜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어떤 그 근거의 수치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네. BNK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NK는 신한은행이 72대 74 아깝게 졌습니다. 자, 네. 버저비터 논란이 있었는데 네. 비디오 판독 끝에
BNK의 그 마지막 슛이 무효로 선언이 되면서 네네. 졌어요. 아쉬운 경기죠. 왜냐면은 저는 일단 BNK의 이제 좀 이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되는 게 네. 이 전주에도 우리은행이 주중 경기를 하고 하루 쉬고 부산에서 2시 경기였어요. 신한은행도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체력적으로 그리고 신한은행 또 게임을 지고 왔고 네. 체력 그리고 이 팀은 좀 평균 연령이 높은 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수현 선수가 몸이 좋지 않았고 가용 인원이 7명인데 김아름이 일찍 퇴장을 당했고 네. 체력적으로 완벽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활동력이 무기인 BNK가 이런 경기는 반드시 잡아줘야 되거든요. 뭐 마지막까지 그 3점 버저비터 정말 명승부를 만들었고 정말 안타깝게 졌다는 부분은 아쉽지만 BNK가 한 단계 올라서기 위해서는 좀 이런 상황에서 만나는 팀들한테는 정말 초반부터 상대가 좀 혼을 빼놓는 경기력을 가져가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네. 지금 이 팀들이 보면 사실 스케줄의 유리함, 뭐 객관적 전력의 유리함, 뭐 흐름의 유리함 이런 것들인데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반전을 일으켜. 그래서 야 사실은 경기 전에 집중력을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부분은 기본이고 프로로서 네네. 기본이고 거기에 따른 이제 객관적 전력 그리고 전술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의지 그리고 어떤 집중력 이런 부분이 승리했다고 풀어지고 패배했다고 한번 코칭 스태프가 뭔가 이제 이제 텐션을 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랬을 때 올라가고 이런 차이가 승패를 좀 가르는 게 아닌가라는 상당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굉장히 네. 좀 그 어떤 의심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그 프로니까 쭉 가지고 가야 되는데 선수들이 가져가줘야 될 부분인데. 네. 그리고 승부에 대해서 욕심이 자기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이제 코칭 스태프가 끌고 오는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탐탁치는 않습니다. 1라운드지만. 예. 근데 어쨌든 BNK는 뭐 이런 경기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런 아쉬움이 있었지만 네. 어쨌든 5경기에서 2승 3패 네. 뭐 지난 시즌 1라운드 5패 뭐 이거하고는 뭐 비교하는 건 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올 시즌에도 그 가능성은 있지만 이 팀이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었는데 일단 2승 3패로 1라운드를 마쳤다고 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 네, 마무리였고 연장이겠죠. 네. 또 그 과정에서도 배어 KB를 잡았고 그리고 하나원큐한테 이겼는데 이 하나원큐가 비슷한 팀 컬러를 갖고 있는 팀이자 지난 시즌부터 되게 라이벌 구도로 약간 형성이 되는 듯 했지만 사실상 맞대결에서 항상 졌거든요. 네. 그 정규리그에서도 어려움을 겪었고 박신자컵도 지고 계속 이러면서 뭔가 라이벌이긴 라이벌인데 일방적으로 당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깼다는 부분은 이 선수들이 좀 젊다는 걸 감안했을 때는 2라운드 이후에도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상승세로 가져갈 수 있는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BNK도. 네, 그렇습니다. 한 경기를 치렀고 신한은행에 졌습니다. 네네. 이렇게 뭐 이소희 선수, 뭐 진한, 안혜지. 그 최근에 보면 구수 선수도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전체적으로 이제 휴식기가 이제 다음 방송 때는 이제 휴식기에 들어갈 텐데 6개 구단 모두 이 휴식기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각 팀마다 부상 선수가 있는 건 사실이고 네. 뭐 BNK 같은 경우에는 구슬이나 노현지가 좀 더 몸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계속 유영주 감독도 얘기를 했던 게 일단 1라운드를 치러보고 그리고 그 뒤에 그 과정에서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뭐 위성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마음속으로 일단 휴식기까지 최대한 견디자라는 입장이었을 텐데 뭐 이제 남은 한 경기가 더 남아 있긴 하지만 뭐 1라운드 3승 2패 했으면은 유성호 감독이 그동안에 본인과 우리은행이 쌓은 커리어에는 좀 못 미치긴 하지만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위성호 감독이 사실 저희 그 사진 기자가 하는 얘기인데 항상 그 연승을 하고 리그를 압도할 때는 그러다가 게임을 졌을 때 게임 끝나면 상대 선수들이 상대 벤치 가서 인사를 하잖아요. 위성호 감독은 상대 선수한테 상대팀한테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근데 1위에서 내려온 다음부터 박수를 쳐주지 이걸 안 해주더라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원큐한테 마지막에 턴오버를 했을 때는 위성호 감독이 뭐 좋아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벤치에서 웃는 모습이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위성호 감독 스스로 조금 우리은행이 예전보다 힘이 떨어졌다는 부분들을 느낀 거. 그리고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3승 2패면은 본인이 생각했던 최악의 위기는 넘기면서 1라운드를 마쳤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위성호 감독은 제가 볼 때는 WKBL 최고의 감독은 맞아요. 네, 뭐 맞아요. 경험으로 보나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여러 가지 수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성과로 저도 봐도. 지금 이제 막 그 좀 이 방송을 하면서 좀 약간 두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위성호 감독이 어떤 수를 가지고 있을까. 근데 그 수를 우리가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닐까. 이런 부분에서 되게 좀 신중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위성호 감독 특징이
그 카드가 결과를 내기 전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맞아요. 상대가 그 기자가 이런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해도 본인이 그 카드 갖고 있으면서 아 그럴 수가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를 안 하고 그게 다 끝난 다음에 사실은 그랬습니다라고 그때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사실 어떤 감독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근데 뭐 외부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다. 뭐 이 정도까지 얘기해 주시는데 위성 감독은 절대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희가 더 양측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네. 뭐 양측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알람 안 해요? 했어요. 말을 해야지.